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형 모의고사 1회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제들이 어렵지 않지만 좀 중요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1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보통 단행법 같은 경우는 제1조가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제2조는 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 용어들의 정의가 보통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여기서 굴곡점은 꺾인 점이란 뜻이죠.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형 형태로 등록하거나, 즉 도면의 그림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맞겠죠? 그래서 1번 지문 종종 출제가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고, 이 경계점은 굴곡점으로서 도형 형태로 등록하거나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죠. 도면상의 경계는 경계점 간의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선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3번 지적진영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여기까지는 맞는 질문이죠.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제조사 측량을 제외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은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 복원할 때의 지적 측량은 몇 개의 특징을 갖죠? 복원 단계의 지적 측량은 몇 개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 복원 단계의 지적 측량은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을 썼다면 복원할 때도 평판 측량, 등록할 때 경위 측량을 썼다면 복원할 때도 경위 측량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되죠. 하지만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복원 단계 측량은 검사가 필요 없다는 거. 왜?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세 번째, 이 복원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지적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즉 지적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느냐.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진 않죠. 따라서 지적 정리가 필요 없다는 거. 네 번째, 면적이 달라지지도 않죠.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필요 없다는 거. 이러한 복원 단계의 측량은 4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갖는 복원 단계의 측량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또 하나는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복원 단계의 측량은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있다는 거.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튼 3번 지문은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4번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 연속 지적도는 기존의 지적도나 임야도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도나 임야도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유념하셔야 되고요. 전선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있는이 아니라 없는 도면이죠. 왜냐하면 연속 지적도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 공부는 아니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 두 개의 문구를 유념하셔야 되고요. 5번,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하죠. 즉 도면에서 측정한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겠죠. 그래서 지표상의 넓이가 아니라 또는 병사면의 넓이가 아니라 도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 이걸 유념하셔야 될 테고요. 정답은 3번. 2번, 지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지번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죠.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공식 기능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니까,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한글로 표기할 수도 없고 영어로 표기할 수도 없고 한자로 표기할 수도 없죠.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묻힌다.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숫자 D가 아니라 앞에, 그리고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이죠.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2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복식 지번의 경우에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죠. 본번과 부번 사이 대시 표시를 연결하고, 대시 표시는 반드시 의라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100-5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되죠. 100의5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다.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죠. 또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 지번 부여 원칙은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순차적으로 붙여서 부여하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세 가지 경우는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원칙이니까 맞는 지문이겠죠.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함이 원칙이다. 이 분할은 지번 부여 방법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그림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이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죠.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5번,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뭐 여러 번 외우셨던 건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축척변경지역, 지번 변경지역, 행정구역 개편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여러 번 암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축척변경지역, 지번변경지역, 행정구역 개편지역에서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유지이다. 맞죠? 유자는 물방울 머무를 유, 지는 연못지. 그래서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즉 물이 고여있는 토지겠죠. 당연히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자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재배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면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자생이어야 됩니다. 2번, 만약에 재배라는 문구로 바뀌게 되면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자생이라는 문구에 유념하셔야 되고 2번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이다. 종전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야영장이 체육용지로 보는 견해도 있었었죠. 하지만 이번에 6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야영장은 유원지의 명문으로 규정을 둬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야영장은 유원지가 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죠. 3번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여기서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의 독립적인 주차시설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구죠.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차장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될 테고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원래 급유 송유시설 부지는 이거는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볼 수도 없죠. 이건 주지목, 추정용, 직상, 공장 용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건 주유소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 5번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는 잡종지이다. 이것도 6월달에 개정된 사안이죠. 그래서 현재는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는 이거는 주유소용지가 되겠죠. 주유소용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주유소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개정 사안이에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4번 다음 중 지목이 잡종지가 아닌 것은 잡종지는 27개의 지목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잡종지에 포섭을 시켰다고 했죠. 1번 갈대밭. 이 갈대밭은 밭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전으로 볼 수가 있느냐? 전으로 볼 수는 없죠. 왜? 전이 되기 위해서는 재배란 단어, 재배와 연결되어야 되니까. 또한 이 갈대밭을 임야로 볼 수 있느냐? 임야로 볼 수도 없겠죠. 왜냐면 갈대를 나무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야로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건 잡종지가 될 겁니다.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이것도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기 때문에 창고용지로 볼 수가 있느냐? 창고용지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실외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창고용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게 창고용지인데 창고용지가 될 수 없다면 이것도 당연히 잡종지가 됩니다.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이것도 가장 유사한 건 임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임야로 보기 위해서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임야가 망가지죠. 그래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이것도 임야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외시장. 가장 유사한 것은 점포로 봐서 대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대죠. 그런데 야외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점포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잡종지. 공동우물은 수도용지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수도용지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수시설이 있어야지만 수도용지가 될 텐데 공동우물은 정수시설이 없죠. 따라서 수도용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지나 답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일단 답은 될 수가 없죠. 재배와 관련돼야지만 답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유지로 볼 수 있느냐? 유지로 볼 수도 없어요. 왜? 이건 먹는 물이니까. 따라서 이건 저수지로 볼 수도 없으니까 유지로 볼 수도 없죠. 따라서 27개 해당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2번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여기까지 보시면 먼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는 영구적 건축물이죠. 그러면 영구적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로 볼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대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이어야 됩니다. 이건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대로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잡종지.
성유시설 부지 이것도 주유소용지로 볼 수 있느냐.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돼 있어야 되죠. 이건 판매와 관련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용지로 볼 수는 없어요. 또한 강천지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런데 강천지에서는 성유시설은 강천지에서 제외된다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강천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게 올해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된 건데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그리고 배치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 시설물을 갖춘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볼 수가 있느냐. 독립적 시설물을 갖췄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게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3번, 4번은 올해 출제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3번, 4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잡종지가 될 테고요. 4번 공항시설, 항만시설 27개 해당되는 게 전혀 없죠. 따라서 이것도 잡종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5번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도를 캐내는 것 또는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 이거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잡종지가 될 수가 없다고 했죠. 임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5번에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하여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한 필지 면적을 산출한 결과 9,730.451제곱미터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지적 확정 측량,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이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두 군데만 작성 비치하자.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두 번째, 축적 변경 측량 시행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위 측량 방법 자체가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이죠.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9,730.451제곱미터가 나왔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니까 여기가 구하고자는 끝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끝수가 두 자리로 되어 있을 때는 5, 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5형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리고 5형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리고 5형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짝수일 때는 짝수 유지를 위해서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화 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끝수가 두 자리고 5형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9,730.55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9,730.5.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테고요. 6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은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틀린 부분이죠. 2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500분의 1, 600분의 1의 지적도는 대축척이기 때문에 면적을 정밀하게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소수점 첫째 자리를 뭐라 부르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도 얘기하죠. 소수점 첫째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그렇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데 이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가장 작은 수, 즉 최소 면적, 최소 면적은 0.1제곱미터가 되겠죠. 4번 임야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그래서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죠. 따라서 최소 면적은 1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이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을 도면에서 측정하지 않고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최소 면적은 0.1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7번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올해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개정사항이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도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종전에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등록 전환을 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러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등록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과는 관련이 없이 무조건 등록 전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문구가 틀린 지문입니다. 꼭 오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소유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3가지였죠. 이제는 4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등록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게 하나 추가됐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네 번째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4가지는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등록 전환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합병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신청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외.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나타납니다. 이 예외인 경우는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 12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12개의 지목 뭐였죠? 철, 제, 전, 구, 유, 수, 하, 도, 부, 채, 동, 자. 지목의 부호인데요.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요 부는 지목의 부호는 아니고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자를 딴 겁니다. 그리고 체육용지, 공원, 공장용지 이때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4번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토지 분할을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올해 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허가 대상일 때는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분할을 신청하지 말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하라고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요 5번 지문도 종전에는 집안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서 그 집안이 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연접이라는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문구를 집안의 연속에서 연접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 7번 문제는 다 개정상을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8번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한 것은 1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테고 개별 공시지가 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는 특수한 정보 3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는 특수한 정보.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토지의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반드시 암기를 부탁을 드리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공시 기능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는 당연히 도면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 들어갔고요. 2번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라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겠죠. 근데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따라서 3번 지문은 고유 번호와 토지 이동 사유가 잘못됐네요. 4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테고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여된 정보죠. 따라서 좌표 등록부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정보가 될 테고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각선이란 말 자체가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니까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네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 따라서 4번은 부호 및 부호도와 토지의 고유 번호가 잘못 들어갔고요. 5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따라서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도각선과 그 수치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죠. 토지 이동 사유,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도면에 등록이 되죠. 그래서 5번 지문은 토지 이동 사유가 잘못 들어갔네요. 정답은 2번. 9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한 것은 첫 번째 소재 지번 모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 대지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니까 당연히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잘못된 것이 지목이 잘못된 것이죠. 대지권 2번의 대지권 비율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겠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명칭은 당연히 집합건물의 명칭이 있죠. 공동주택. 따라서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죠.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첫 번째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고 두 번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세 번째 건물의 명칭. 전부 다 대지권과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정보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지문은 토지 이동 사유가 틀렸네요. 3번.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따라서 3번에서 잘못된 부분은 토지 이동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죠. 4번.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죠. 그래서 4번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으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번호는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 정보죠. 도면 번호는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도면 번호가 잘못된 부분이죠. 정답은 4번. 10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정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죠. 총 1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10가지의 공통점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게 판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입력됐다는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직권 정정이 가능할 테고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 측량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할 테고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미확정 자료입니다. 미확정 자료는 명백한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 정리가 됐다는 게 증명이 됐다면 그 잘못 정리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가 명백한 자료가 되니까 당연히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5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감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면적은 안 달라졌죠.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 11번. 공간정보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적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죠. 그 역은 축적 변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축적 변경 제도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1번 지문은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등록되어 있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죠. 따라서 축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적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아니죠.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는 이유는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2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3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워낙 여러 번 강조했죠. 경계점 표지는 첫 번째 누가 설치하느냐,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죠. 두 번째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느냐,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죠. 세 번째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두 번째 언제까지,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세 번째 어디에다가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청산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둘 다 6개월이죠. 다만 기산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납부고지할 텐데 이 토지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소관청에게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죠. 수용통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수령해갈 것을 통지하는 것이죠. 이때 지적소관청은 수용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5번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을 변경할 때는 각 필지 지번, 지모, 면적, 지번, 지모, 경계는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롭게 정해야 된다.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되죠. 이를 축적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적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등을 새로이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적소관청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의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이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 두 가지 반드시 외워달라고 했죠.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12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토지 이동 정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경우에 소유자에게 정리했음을 통지해야 되죠. 이때 통지하는 경우는 9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9가지의 공통점은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소유자가 모를 테니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 아닌 경우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대위 신청, 그렇죠. 제3지의 대위 신청, 그 다음에 특례 규정, 그 다음에 직거. 이때는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소유자 모를 테니까 통지해야 됩니다. 2번 지적소관청이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때는 통지가 힘들겠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뭐였죠? 공고의 방법으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공고의 방법은 세 가지죠. 일간신문,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를 통해서 공고해야 된다고 했죠. 일간신문, 시군구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유념하셔야 됩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죠. 따라서 직권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복구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하니까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그래서 15일, 7일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7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죠.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통지해야 된다. 왜냐면 직권이니까 통지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13번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적기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지적성각점, 지적성각보조점, 지적도군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그려드렸던 건데요.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성각점, 보통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하죠. 지적성각보조점. 이 지적성각보조점은 보통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하죠.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 보통 50에서 300m마다 하나 설치하죠. 이런 기준점들은 설치할 때 정확하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죠. 지적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측량 또는 지적삼각점 측량이라고 부르고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도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도군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을 설치할 때 나온 성과들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측량 성과들은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측량 성과나 기록들을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거는 지적소관청. 여러 번 그려드린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이런 측량 성과, 측량 기록은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느냐?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보관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적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여기는 지적소관청, 보관의 주체인 지적소관청, 여기도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된다. 아니죠.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2번 틀렸을 테고. 지적상가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도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네요. 지적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 측량의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지적기준점을 23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증계 의뢰인의 중개대상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면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합의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일반 업무로 처리해야 되겠죠. 일반 업무. 일반 업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측량 기간은 5일.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4일. 그런데 이 주변에,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설치돼야 되죠. 몇 점이 설치가 돼야 되냐면 23점을 설치해야 됩니다. 23점. 그러면 이 기준점은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할 수가 있고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죠. 그래서 15점까지는 4일을 주고 그리고 4점이 추가될 때마다 하루씩을 가산하죠. 4점이 추가될 때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5점이니까 여기는 19점. 여기는 23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할 때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설치했으면 검사도 해봐야 되니까 검사하는 시간도 걸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토지의 측량기간, 토지의 검사기간. 이거는 기준점 설치기간, 기준점 검사기간. 그러면 23점을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할 때 며칠이 걸립니까? 4일 하루니까 6일. 검사할 때도 6일. 이렇게 이제 총 측량기간과 총 검사기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중개대상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면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죠. 경계 복원 측량을 얘기해요. 경계 복원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검사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야 돼요. 기준점은 당연히 검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11일. 총 검사 기간은 6일.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테고요. 15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모, 면적, 경계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토지의 지번, 지모,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을 자꾸 토지 이용으로 이렇게 붙여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토지 이용 현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그리고 셋째 줄에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토지 이동 계획이겠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틀렸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지목을 변경하려면 지목 변경 사유와 지목 변경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목 변경의 경우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죠. 소유자가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짐이 될 테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아니죠.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상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일 때는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죠.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만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을 테고 5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일지라도 합병할 수 없다. 이것도 이번에 개정이 돼서 추가된 것처럼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을 때는 전체에 대한 신탁 등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죠. 여기서 등기사항이 동일하다는 표현은 위탁자, 수탁자가 같은 사람이고 신탁원부에 기록된 신탁의 목적도 같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공간정보법 15문제를 푸셨는데요. 개정사항을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개정사항을 다 반영했으니까 올해 개정된 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유념을 좀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등기법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